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대책과 올림픽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폐기, 주사기 실수, 그리고 올림픽을 둘러싼 음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현 키타카타시에서 냉장고 고장, 코로나 백신 12회분 폐기, 접종에 영향 없음. 카마구에시에서 백신 60회분을 폐기, 사이타마현. 정전으로 키타큐슈시에서 114회분 백신 폐기. 정전으로 우라카와초에서 126회분 백신 폐기. 냉장고의 플러그 분리 백신 158인분 폐기. 일본에서는 대규모 백신 폐기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 소홀이나 정전 등의 이유로 백신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기사들은 모두 6월 들어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들을 살펴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백신 폐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일본은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수많은 백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사카부에서 60대 남성에게 재사용된 주사기로 백신 접종, 나라시에서 90대 여성에게 재사용된 주사기로 백신 접종, 코베시에서는 503회분의 백신을 준비했는데 접종을 받은 사람은 509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카이시에서는 백신이 들어있지 않은 주사기를 10명에게 주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치노에시에서는 백신이 없는 식염수만 주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네무로시에서는 너무 짧은 기간에 2차 접종이 실시됐고 삿포로에서는 예약 접종률이 60%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인 간호사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사기 재사용, 물백신, 공기주사 등의 기사를 보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답이 정해져 있는 사고들이라서 대답하기 민망한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나사 하나가 빠져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백신을 다른 나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대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124만 회분을 보냈고 대만은 일본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된 백신이 정말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 주재 일본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에 정정긍긍.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괴소문으로 인해서 접종 거부 현상에 해외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대만에서는 일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대만 거주 일본인 우선으로 제공받은 백신을 접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만 거주 일본인들은 일본이 버린 백신을 자신들이 맞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무 이상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일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 접수 상황은 더 황당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만든 VRS 시스템으로 백신 접종 접수를 받고 있는데 7.5cm에서만 인식이 가능해서 전용 단말기로 문서 찍는 사람 1명, 단말기와 문서의 각도 조절하는 사람 1명, 문서 내용과 입력값이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 1명, 총 3명이 있어야만 백신 접종, 접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인으로 QR코드를 찍는 한국과는 너무도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숨겨진 일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이주 클러스터 발생까지, 정부는 병상 사용률이 낮아지게 산출 방법 변경, 올림픽을 위해 통계 위장과 같은 수법을, 기사에서는 일본 정부의 황당한 코로나 정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9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형 바이러스까지 출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일본형 바이러스는 감염력과 증증화 위험이 높은 데다가 백신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까지 발견돼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이 뉴스가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검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상 사용률 계산 방식까지 변경해서 환자의 수가 적게 보이게 하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보 병상에 입원한 환자와 확보 병상에 입원할 수 없는 환자까지 더해서 산출했는데 이제는 확보 병상에 입원한 환자만 넣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확보 병상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 입원한 환자들은 통계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확보 병상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병상 사용률 역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병상 사용률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병상 사용률 계산 방식으로 인해서 현재 일본의 병상 사용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수는 줄일 수 있어도 병상 사용률은 줄일 수 없자 산출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이용해서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직위의 현역 직원이 올림픽의 이상한 인건비와 속가내기 고발, 일당 한 명 35만엔도 아닌 80만엔, 정치 이권이 걸려있는 이 금액에 기사는 돈잔치 열린 올림픽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 디렉터의 경우 일당이 우리 돈 350만원 정도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송에서 취재한 결과 총 80만엔, 우리 돈 800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알바를 뽑는다든가 경기장 운영 등에 덴츠가 관여해서 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는다든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해먹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東京オリンピック直前、一体何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 JOC の幹部が失礼しました。続いてのニュース、改めましてお伝えします。 보신 화면은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일본 올림픽위원회 간부의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뉴스 영상입니다. 분명 보도하려고 준비되어 있었고 아나운서는 예정대로 보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뉴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야후재팬에서도 관련 기사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개된 JOC 간부는 격리부장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도쿄올림픽 운영에 관련된 돈을 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유치 결정 전후로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IOC 위원 라민 디아쿠의 아들과 관계 있는 싱가포르 회사 블랙 타이징즈의 계좌에 2013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을 입금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프랑스 당국은 유치 최고 책임자였던 타케다 JOC 회장을 유치 부정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착수를 밝혔고 2020년 9월에는 블랙 타이딩즈의 계좌에 약 4억 원가량이 추가 송금된 것이 국제탐사보도기자협회 등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뇌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확실시된 상황이고 프랑스 당국의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JOC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던 순간 JOC 간부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굉장히 커다란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고 보도된 것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